선이란 무엇일까요? 선은 점에서 점으로 향하는 연결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시각적인 선이 존재하는데요. 예컨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선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영화 너의 이름은에서 무습이라고 불리는 이 인연의 끈은 때론 운명으로 규정되기도 하죠. 비시각적이지만 분명 존재하는 선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바로 그런 선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어쩌면 인간이 아직 풀지 못한 이 강력한 선의 연결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우선 인터스텔라의 주요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지가 지구를 뒤엎고 식량 부족과 인구 과잉에 처한 인류는 마치 타노스의 이론과 멜셔스의 인구론처럼 종말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멸종 직전에 직면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정착 가능한 행성을 찾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쿠퍼는 책장 속 유령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한다는 딸 머피의 말을 듣고 좌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해체되었던 나사의 새로운 본거지였습니다. 12개의 행성에 12명의 선발대를 보낸 나사로 미션에서 3개의 행성이 생명체 생존이 가능한 곳이라는 것을 발견해냈고 플랜 A와 플랜 B의 실행을 위해 쿠퍼와 브랜드는 인듀어런스 호를 타고 우주로 떠나게 됩니다. 1시간이 지구에서의 7년과 같은 밀러 행성에선 희망 대신 절망을 맛보았고 만 박사의 생존 욕구에 끌려 찾아간 또 다른 행성에선 죽음의 두려움에 변질된 인간의 잔혹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스텔라는 멸종 직전에 직면한 인간이 생존을 위해 정착 가능한 행성을 찾는 과정에서 주인공 쿠퍼가 새로운 중력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양자 정보를 딸 머피에게 전해줌으로써 플랜 B의 식민지 건설이 아닌 플랜 A의 이주를 가능케 한다는 설정입니다. 브랜드가 연인 에즈먼드의 행성으로 가기 위해 개인적 감정으로 흐린 판단을 하자 쿠퍼는 그녀를 이성적으로 비판합니다. 누가 보아도 논리적인 쿠퍼의 설득에 브랜드는 사랑의 본질과 그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말이죠.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한 유일한 것.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브랜드는 주장합니다. 쿠퍼는 브랜드의 말을 무시하고 만의 행성으로 방향을 돌리지만 영화의 말미에 다다라 타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브랜드가 옳았어. 머피에 대한 나의 사랑, 그게 열쇠야. 라고 말이죠.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을 인터스텔라보다 인터디멘션이라고 명명하고 싶은데요. 인터스텔라, 즉 행성 간엔 시간과 거리가 존재하지만 인터디멘션, 즉 차원 사이엔 사랑처럼 알 수 없는 힘이 존재합니다. 태생적으로 과학자인 쿠퍼는 알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인간의 오만을 품고 있습니다. 차원을 넘어 인간의 멸망을 막는 기적의 탄생은 결국 진화된 문명이 사랑과 같은 일련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결합에서 발현되는 게 아닐까요? 쿠퍼는 극단적인 진보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자면서 동시에 현실주의자인데요. 인간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만큼의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다 라는 뉴턴의 제3법칙을 신봉하는 그는 유령의 존재나 사랑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화만이 구원이라고 믿는 그는 과학자들조차 토성주의에서 발견한 웜홀을 마치 누군가의 선물이라고 느낄 때 단지 진화된 미래의 인간이 행한 것이라고 강조하죠. 이 영화의 흥미로운 지점은 타고난 과학자이자 진보주의자인 쿠퍼가 자신의 고집을 증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약한 감성주의자처럼 보이는 브랜드의 궤변을 인정하며 타협하기에 일어나는 통쾌함, 그 시원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럼에도 관객이 지구에 남은 수많은 보수주의자들보다 지평선 넘어 우주로 날아간 쿠퍼에게 박수를 보내는 건 정체하지 않고 개척하는 인간의 도전 정신이 생존, 그 본질적 욕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겠죠. 전 항상 영화의 주제는 곧 반복된 무언가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 사랑만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중력인데요. 쿠퍼와 머피에게 이진법을 통해 나사의 좌표를 찍어준 유령의 메시지도 중력을 통했고 누군가가 가져다 놓았던 웜홀 역시 중력의 이상으로 감지되었습니다. 밀러 행성에서 중력의 힘은 쿠퍼와 머피의 연결을 늘려놓기도 했고 브랜드가 에즈먼드에게 날아갈 반동에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중력은 총 36번 언급되는데요. 그만큼 당기는 힘이 놀란 감독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용기를 낳고 용기는 희생을 잉태합니다. 머피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블랙홀에 뛰어든 쿠퍼가 양자 정보를 발견하고 중력을 사용해 시계의 데이터를 새긴 것은 영화의 결말로 실망한 많은 관객들에게 이 영화의 마지막이 결코 진부하지만은 않다는 해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영화의 결말은 비극적인데요. 쿠퍼와 브랜드는 각자 사랑의 힘으로 머피와 에즈먼드에게 다가갔지만 머피와 제외한 쿠퍼는 늙은 할머니가 된 딸을 마주해야 했고 브랜드는 사망한 연인이 묻힌 행성에서 홀로 동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원을 넘어서는 기적은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과 중력이라는 과학적 개념이 만나 탄생하게 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쿠퍼는 브랜드를 찾아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상상의 영역을 탐험하는 위험을 감수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여정은 우리를 웜홀, 블랙홀과 같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시각화의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인문학적 감성과 기술적 완성도가 결합된 이 영화가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메시지를 환상적인 영상으로 표현한 놀란 감독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